자, 오늘은 양일중학교 거 풀이할게요.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니까 각 시험지 보시면서 이제 기초 개념 정확하게 다 아셔야 돼요. 소인수 분해라는 건 소수로 소수가 나올 때까지. 소수는 약수가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수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소수가 나오면 더 이상 안 나눠지는 것까지. 그걸 나눈 다음에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걸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52를 소인수 분해하는데 요걸 소인수 분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소인수 분해를 하는 그냥 풀이 과정이에요. 짝수니까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인 2로 나누면 126. 아직 짝수니까 또 한 번 2로 나누면 64. 이제 홀수니까 3으로 나누면 21. 3으로 나누면 7.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주시고 나서 252를 소인수 분해하려면 여기다가 같다 기호를 쓰고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2가 두 번에 3이 두 번에 7이 한 번이고 2, 3, 7을 얘들의 소인수라고 하고요. 거기에 거듭제곱까지 붙인 걸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A죠. 그래서 A가 2, 얘가 B고요. B도 2, 얘가 C죠. C는 7, 2 더하기 7, 11. 이렇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연수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으면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겁니다. 2번 91은 합성수다. 그럼 91이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나눌 수 있는 숫자를 찾아보면 돼. 근데 91 7로 나눠져요. 7은 7, 7, 3, 21. 그래서 얘는 합성수가 맞죠. 그렇죠? 다른 수로 나눠지는 자연수들이 합성수니까. 소수는 모두 홀수다. 얘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방금 전에 소인수 분해할 때 유일하게 짝수임에서 가장 작은 수수 2를 봤잖아. 얘가 반대되는 얘기 때문에 얘도 틀렸습니다.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나눌 수 있다. 얘도 틀렸습니다. 지난번에 일산조각교과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자연수는 1과 소수와 합성수로 나눠지는 거죠. 이거 함정이에요. 1과 소수와 합성수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서로 소인 두 자연수는 공약수가 없다. 얘도 틀렸습니다. 서로 소의 의미는 최대 공약수가 1입니다. 공약수가 있습니다. 몇이에요? 1이에요. 그렇지? 13, 16, 17은 소인수가 하나인 자연수이다. 13, 10 소인수가 하나예요. 소인수가 하나라는 건 소인수 분해를 했죠. 소인수가 하나인 자연수라는 건 뭐 소수나 소수 한 개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말해요. 다 일일이 살펴보면 얘는 그럼 13 그리고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소인수는 2밖에 없죠. 얘는 17 그럼 얘는 맞는 말이죠. 맞는 거는 맨 처음 거랑 맨 끝에 거 두 개입니다. 3번 얘도 뭐 지난번에 했던 내용과 동일하죠.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7이라는 수가 있고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서 주어졌을 때 공약수를 구하고 싶다.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습합니다. 그럼 우리는 공약수 중에 제일 큰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최대 공약수. 자, 최대 공약수는 소인수는 겹치는 것만 지난번에도 했죠. 모든 소인수가 아니라 겹치는 소인수만. 그럼 얘네들이 겹치는 소인수는 2하고 3밖에 안 겹치죠. 2하고 3만 따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수는 작은 것을 택해야 돼요. 지난번에 최소 공배수였죠. 그렇죠? 지수는 작은 거. 3하고 4 중에는 3이 작죠. 4하고 3 중에도 3이 작죠. 얘가 얘들의 최대 공약수예요. 그럼 공약수의 개수는 우리 소인수 분해를 하면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었는데 표를 만들 때 1이 들어가는 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칸수를 만들 때 얘보다 하나 더 많게 만들고 얘보다 하나 더 많게 만드니까 4칸 곱하기 4칸을 채우면 걔가 약수지? 약수는 16개가 됩니다.
4번. 30과 A와 75를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가 15다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럼 30은 15로 나누면 2고 75는 15로 나누면 5고 얘네들이 더 이상 안 나눠지니까 얘는 뭔지 모르니까 나누면 스몰 a가 됐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자고. 일단은 이렇게.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주는데 소인수 분해로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얘네들이 두 개가 더 나눠지는지 얘네들이 더 나눠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힘들어.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소인수 분해로 놓고 3번 문제처럼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소인수 분해 개념에서 설명하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일이 소인수 분해를 좀 하면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가 되고요. A는 뭔지 모르니까 놔둬야 되고요. 75는 3으로 나누면 25에서 3 곱하기 5의 제곱으로. 그리고 얘들의 최대 공약수는 15는 3 곱하기 5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공약수는 겹치는 소인수만 적어야 되니까 여기 3이 있는데 여기도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3을 갖고 올 수 있지. 여기 5가 있는데 여기 5가 있으니까 여기도 5가 있어야 돼. 그래야 5를 갖고 올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지수는 작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3, 3, 3. 일단 1이야. 5, 5, 5 일단 1이야. 여기까지 할 수 있는 힌트는 이거고요. 그 다음 최소 공배수는 모든 소인수를 적는 거야. 그래서 2, 3, 5야. 그럼 저 위에 보면 2, 3, 5가 다 보이지? 그 다음에 지수는 큰 거. 2의 지수 중에 제일 큰 게 1이니까 2에다가 더 보고 안 붙여도 되고 어차피 A밖에 조절을 못해요. 3의 지수가 2개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여기가 2개짜리여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쵸? 그래 여기가 2개짜리가 되지. 여기 2개짜리가 없으니까. 5의 지수도 2개짜리가 되는데 얘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는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제일 크게 만들려고 그랬어. 그럼 여기에 2가 있는 게 커지지? 얘가 있는 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9 곱하기 25가 A 중에 제일 큰 수가 되고요. 9, 5, 45, 9, 28, 225가 A 중에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A는 225거나 9, 5, 45거나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5번.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에 대한 개념이 끝나면 정수와 유리수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그 첫 번째 개념은 무조건 수직선이에요. 수직선에서 얘들이 어디에 나타났냐? 소직선을 나타내는 방식이 선을 그린 다음에 제일 먼저 0을 찍는 거야. 왜? 여기서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갈 거거든. 그 다음에 정수를 찍는 건데 마이너스 3분의 1을 찍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까지 못 간 여기쯤 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얘를 초등학교처럼 대분수로 붙이면 마이너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6, 5, 30이니까 5와 6분의 1 마이너스 5를 지나간다는 얘기거든. 그럼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고 마이너스 4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고 마이너스 6까지 그려야 되고 마이너스 5를 조금 지나가서 여기쯤에 끝난다는 얘기지. 사이에 있는 정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수직선을 꼭 그려야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6번은 기초 개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9분의 27은 약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요. 그럼 얘는 정수죠. 정수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2번 0은 분속불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는데 0은 뭐 3분의 0으로 나타내도 되고 7분의 0으로 나타내도 되고 되게 많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치? 세 번째 요게 맞는 말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정수의 절대값은 항상 양수라고 했는데 0의 절대값은 0이죠. 그래서 이 문제로 3번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의 종류의 유리수로 구분하면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만 있냐? 아니지. 정 가운데 누가 있어? 0이 있잖아. 정수면서 유리수임.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5번. A는 양수고 B는 음수이면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항상 크다. A가 만약에 3이고요. B가 마이너스 5면요. A는 절대값을 하면 3이고 B는 절대값을 하면 5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는 예를 하나 찾았으니까 틀렸죠.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7번은 수직선을 놓고 얘들의 힌트대로 기록해서 크기 비교를 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수직선을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0부터 찍어줘야죠. D는 ABCD 중 가장 작다 그러면 D가 아직 표시를 못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실만 알아요. 그렇죠? 가장 작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에서 C가 뭐라고 그랬어요? C가 음수라고 그랬죠? 그럼 C를 먼저 대충 찍어주고 D를 찍어줄 수 있죠. A와 D가 나타내는 점을 0을 나타내는 부동으로 더 거리가 같다. 아, 이 거리랑 똑같이 이쪽에다가 A를 찍어주면 되겠죠. B는 C보다 작다. 그럼 B는 여기다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크기 순서는 D가 제일 왼쪽, B가 그 다음, C가 그 다음, A가 제일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되죠. DBCA, DBCA 1번이네요. 그렇죠? 이제 문장을 수학식으로 바꾸는데 부등호로 바꾸는 것 관련돼 있는 문제죠. 이런 거는 옳다 그르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랑 제가 한 게 똑같냐 안 똑같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A는 8 초과다. A 쪽으로 벌어진 건 맞는데 같다 기호가 없으니까 틀렸죠. 2번. B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B가 큰 쪽으로 벌어지면 안 되죠. 작은 쪽으로 벌어져야 되니까 틀렸죠. 3번. C는 마이너스 5 이상이고 0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쵸? 얘가 맞네요. 그치? 4번. D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여기 같다 기호가 안 들어가 있어서 틀렸죠? 그치? 5번. 2는 7보다 작지 않고 작지 않다 무슨 뜻이라고? 크거나 같고예요.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 10 미만이다. 여기 같다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틀렸죠. 네, 정답 3번입니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 이걸 함정으로 주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플러스랑 플러스랑 곱하면 플러스고 플러스랑 플러스랑 곱하면 플러스고 플러스랑 플러스랑 곱하니까 플러스고 플러스랑 0이랑 곱하면 0이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마이너스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마이너스고 숫자들은 다 맞았거든요.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하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하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하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는 0이랑 만나면 0이고 마이너스가 2개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2개면 플러스가 된다가 얘의 규칙이죠. 자, 양수 곱하기 양수 바로 요거에 해당하는 얘기지. 요렇게 세 개래요. 요렇게 세 개에 해당하는 얘기죠. 양수 곱하기 양수는 두 수의 절대값의 곱이다. 맞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다음 2번. 음수 곱하기 양수. 음수랑 양수랑 곱했더니 부호가 음수가 되고 절대값의 곱이다. 맞는 말이죠? 부호가 같은 수는 뿔뿔이거나 마마거나 다 양수가 나온다. 맞는 말이죠? 1씩 작아짐에 따라 그 결과가 4씩 작아진다. 가를 좀 살펴보시면 곱하는 수가 1씩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4씩 작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나는 곱하는 수가 1씩 커짐에 따라 그 결과가 4씩 커진다. 곱하는 수가 1씩 커져요? 곱하는 수가 1씩 커져? 아니죠? 예.
나는 곱하는 수가 1씩 커진다 그러면 곱하는 수가 1씩 커지면 8에서 4가 됐는데 그렇게 돼 안 돼? 그렇게 안 되지? 정답 5번이죠. 바로 9번에서 배운 걸 갖고 실전 계산을 하자는 게 10번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방향을 반대로 보내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개수를 써서 부호를 결정하자 이거죠. A는 마이너스가 2번이니까 반대로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B는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을 한 번만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고요. 절대값의 곱이다 그랬으니까 3분의 4 곱하기 4분의 9만 하면 되죠. 그럼 3 약분돼서 플러스 3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절대값의 곱 나누기를 하면 되는데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쳐서 이렇게 바뀌고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A 더하기 B는 이렇게 틀로 준비하고 플러스 3 마이너스 10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해야 돼요. 그럼 플러스 3에 여기도 또 그